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백악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 명이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LA 당국이 길거리 성매매를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부가 매입한 LA 흥사단의 옛 본부 흥사단소 복원 프로젝트가 최근 철거 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갑자기 통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선 이번 일을 쿠팡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제품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언론 질의에 두 문장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반면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내렸지만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도 관세 인상 시기나 조건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상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글을 공유하면서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 정치권에선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급선무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통령실에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만남의 정통한 소식통은 김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만남은 김 총리가 설명했던 것과 분위기와 결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미국은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면담 직후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벤스 부통령이 쿠팡이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고 이에 관해 설명 자료를 준비해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태도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가능합니다. 쿠팡도 한 이유겠지만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2주 전인 지난 13일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수신 참고인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서한의 내용이
이번 관세 인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합의 후속 조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의 미온적인 정부 움직임이 미국을 자극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 외신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로 본격적인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부분이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나흘 뒤에는 한국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통화 압력으로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류할 것이라는 외신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환율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역시 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됐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당국 총격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토안보부 장관을 유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이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당국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think she's doing a very good job. The border is totally secure. 놈 장관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당국 요원들이 스마트폰만 쥐고 있던 알렉스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직후 프레티가 총을 들고 요원들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Armed suspect reacted violently. Fearing for his life and for the lives of his fellow officers around him, an agent fired defensive shots. 자신을 대신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밀어붙여온 놈 장관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숨진 프레티가 총을 갖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식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You can't have guns. You can't walk in with guns. You just can't. And you can't, listen, you can't walk in with guns. You can't do that. 보수층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총기 관련 협회들이 이번 사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직후 밝혔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부 애리조나주에서 또다시 이민당국 요원 총격을 받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상자의 신원과 사건 발생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작년 7월 이후 이민단속 요원이 16명에게 총을 쏴서 4명을 숨지게 했는데 아직까지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다음 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기간 이민단속 아이스 요원들을 미국 대표단 보안 지원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파견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요원들이 이탈리아에서 미국 이민법을 집행하지는 않으며 외국 사절단 경호를 지원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미국 내 아이스 총격 사건 등을 이유로 강한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아이스가 이탈리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미군 공습으로 숨진 남성들의 가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트리니다드 출신 6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은 당시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희생자들은 마약 조직과는 무관한 어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연계된 테러 조직 소속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와 법무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 동전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살아있는 대통령을 화폐에 새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화폐에 넣지 않는 전통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시대부터 이어져온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폐국은 재무부의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생활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 따르면 1월 지수는 9.7포인트 하락한 84.5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 모두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특히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유지되겠지만 약한 고용 성장과 높은 물가가 1분기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에 접근하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건강 이력이 있는 22살 남성이 유리를 벽에 던지고 있다며 그의 가족들이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남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이 계속 접근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바디캠 영상을 토대로 발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실종됐던 8살 소년이 폭설 속 배수로에서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소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월요일 오후 4시 45분쯤 배수로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배수로는 겨울 폭풍으로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구조대는 눈을 퍼내며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And we're trying to think of medical treatment. So think about heat. How can we get this kid heat? 소년은 10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3% 내린 반면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랐고 S&P 500은 0.41%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르며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기술주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 속에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보험사의 2027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급액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험주가 급락했는데요. CMS가 제안한 내년 보험 지급액 인상률은 0.09%로 월가 예상치인 4에서 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이번 주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9.7포인트 하락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마존이 아마존 프레시와 아마존 고 매장을 폐쇄하고 배송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2017년 인수한 홀푸드 사업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1.6% 상승했습니다. 새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4거래 연속 오르며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LA 당국이 오랫동안 방치돼온 도심의 어두운 민낯에 정면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심 내에 만연해온 길거리 성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하고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까지 정조준한 초강경 처벌에 나선 겁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길 선상. 성매매 여성들이 서성이고 차량들이 오갑니다. 오랫동안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웨스턴길에 대해 LA 검찰과 경찰이 새로운 인신매매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Please be aware, you exploiters, you buyers, you Johns. We're coming after you. 수요자와 공급 조직을 모두 정조준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우선 성매매를 구매하는 수요자를 존으로 명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존의 거주지에 증거 사진이 담긴 디어 존이라는 편지를 보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중범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또 LAPD와 공조해 일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매자들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Bureau of Street Lighting to increase lighting in the neighborhood, take away the dark avenues, the dark street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as well as making left turns very difficult for our Johns that are out there. 반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탈출을 돕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포주와 인신매매 조직이 다시 여성들을 쫓아와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실형을 구형하고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도 개정했습니다. The LAPD and our service providers have rescued something north of 250 minors in the first 2 years of operation of that program, which made the intimidation and the bullying a separate offense, so that when a pimp goes back after a victim, that's a separate crime. 당국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세계인들의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매입한 LA의 흥사단 옛 본부 흥사단소 복원 프로젝트가 최근 철거 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미주 독립운동사와 흥사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작업 인력들이 차고 외벽과 기둥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체합니다. 본관 뒤편에 위치한 별관 건물 내부는 기존 벽이 모두 철거돼 새 단장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이 독립투사 등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창단한 흥사단은 해외 독립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1979년까지 사용됐던 흥사단 옛본부 보존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Demo guys have already completed the work, have demoed the shed in the back, they're working on the garage, and then they'll continue around the building. Lift the building, because we're gonna raise the building to the same elevation, annex building to the same elevation as the headquarters, new footings, new foundation. 미주 독립운동사와 흥사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교육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게 될 흥사단 단속. 완공 이후에는 관람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맡게 됩니다. There's still an elevator that goes between the two existing buildings, and there'll be what they call a path, accessible path up to the elevator, and all the buildings will be interconnected, so you'll be able to walk from the second floor of the headquarters building into the second floor of the annex. 한국국가보훈부는 새롭게 태어날 흥사단 단소를 미주 독립운동사 연구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이것을 어떤 시설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동포사회에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 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포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미주 독립운동사의 핵심 사적지 가운데 하나인 흥사단 옛본부는 올해 말 건축 공사를 마친 뒤 전시 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다음 달 1일부터 에어프레미아 전 노선 항공편의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 항공편에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보조 배터리 반입은 가능하지만 충전은 할 수 없으며 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국 주요 항공사들도 잇따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오는 2월 17일 음력 설날을 앞두고 해외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미은행과 PCB뱅크, CBB뱅크, 오픈뱅크는 2월 19일부터 13일까지 은행 고객에 한해 한국과 중국 등 해외로 보내는 개인 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며 송금액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민권센터가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영어편지 작성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센터 측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공공기관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미국 여권과 배심원 소환, 민원신고, 소셜세큐리티와 메디케이드 등 일상과 복지에 관련된 일반적인 영어편지 작성입니다.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과 관련해 40대 한인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안모 씨가 지난 13일 사우스 하이웨이 5200블럭 인근 한 상업시설에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연방과 주, 카운티 기관이 참여한 합동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오리건 출신 한인 2세 한지훈 연방노동부 장관 비서실장이 공금 유용과 직권 남용 의혹으로 직무정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로리 차베스 드레머 장관을 둘러싼 출장과 보조금 집행 관련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려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 3월 오리건주 제5선거구 연방 하원이었던 차베스 드레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장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또다시 타이완 유사시 미국인과 일본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중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TV 프로그램에서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다시 한번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そこで大変なことが起きたときに私たちは台湾にいらっしゃる日本人やアメリカ人救い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미국과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자국민 대피를 위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타이완 개입 발언을 내놓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这已经对地区和平稳定和中日关系政治基础构成严重威胁，停止在台湾问题上的操弄和妄动。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해 히토류와 특수금속화금 등 민간과 군사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800여 개 이중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 한일령 등 문화적 제한 조치에서 경제적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일본 제재 수위를 높여온 중국이 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함께 일본을 디귿자 형태로 포위하는 해상 항공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 2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일본은 다시 판다를 대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중국에 와서 보라고 답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 입구. 오후 1시 30분쯤 문이 열리고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태운 트럭이 출발하자 팬들이 사진을 찍으며 손을 흔듭니다. 일반 관람은 이틀 전에 끝났지만 오늘 밤 중국으로 떠나는 판다들을 배웅하려고 아침부터 기다린 겁니다.
パンダが完全に日本からいなくなってしまうんだな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寂しいですね。まだ信じられないですね。 동물원 측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国内から、パンダの飼育がする園館が、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機会が、得られればですね、やりたいと。 우에노 동물원 앞에는 이렇게 판다 관람 종료를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전역에서 판다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쌍둥이 판다는 오늘 밤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내일 오전 중국 스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새 판다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일축했습니다. 我们一如既往欢迎日本民众来中国看大熊猫。 중국의 판다 대여 중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일로인 중일 관계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메르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독일에 판다 2마리를 보내기로 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추가 임대를 추진 중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했던 대형 구조물 중 하나를 수역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철수될 거라고 말했던 그 관리 구조물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해사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아틀란틱 암스테르담 플랫폼, 즉 서해 잠정조치 수역 안에 있는 관리 구조물을 다음 달 1일까지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동 목적지는 북위 37도 27.69분, 동경 122도 14.38분으로 잠정 조치 수역 바뀝니다. 관리 구조물의 이동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구조물 철수를 언급한 지 약 20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이동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조치가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구조물 외에 양식 시설인 설란 1호와 2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이 양식 시설들을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中方在南黄海渔业养殖设施问题上的立场没有变化。 정부는 해당 양식시설 2개에 대해서도 일방적 설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중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중국 측이 전향적 태도로 호응할진 미지수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한국 시각으로 조금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김덕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8월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5달 만입니다. 오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김 여사는 우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익을 추구한 김 여사가 심각한 범법 행위를 했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김 여사는 전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적 단죄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김 여사의 선고 과정에 대한 실시간 방송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김 여사의 선고가 끝난 뒤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 이재명 대통령도 조문했습니다.
고인에게는 국민 훈장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장으로 베트남 방문 도중 건강 악화로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대형 태극기에 덮인 고인의 관이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공항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이뤘다고 SNS에서 추모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던 이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서하시겠습니다. 이 전 총리에겐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수여되는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빈소를 찾아 1시간 가까이 머물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빈소엔 고인을 기리는 정치인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별 같은 분이셨거든요. 정말 비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문 대신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했습니다. 이 전 총리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자산이 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항이 두렵다고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과거 사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언급들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공급 대책이 빠진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대책이지 SNS 정치 압박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2025년 내에 발표하겠다던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의해 별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쿠팡이 결국 한국의 대미 관세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보다는 한국 소비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